최근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화제입니다. 일자리 얘기도 있었죠.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 뿐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산업혁명 때 기계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었지만 결국엔 기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서 인간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대신 운전기사가 생겼고 자동차 정비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가져가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 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들이 더 똑똑해져서 자동차를 운전했나요? 아니면 말들이 정비소 가서 타이어를 갈아 끼웠나요? 아닙니다. 말은 그냥 운송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었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마부의 상황인지 말의 상황인지 그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은 AI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혹은 AI에게 일을 시키는 전기세보다 우리에게 주는 월급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성비의 역전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일을 못해서 잘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이라는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인간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년 연봉 협상이 잘 될까 이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수준의 고민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회에서 밥벌이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AI 시대에 살아남는지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왜 밤잠을 설치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인간 노동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열심히 일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 무력감,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일 출근하는 사무실 풍경이 예전과 같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무엇을 보았기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이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을까요? 그가 본 미래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AI 안전 회담에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안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등골이 서늘해지셨습니까? 대부분의 언론은 이 말을 사람들이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여가를 즐기는 유토피아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화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공포를 읽어냈습니다. 그가 말한 선택사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의 노동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 효율성에 미친 사람입니다. 로켓의 부품 하나를 줄이기 위해 설계를 수백 번 뜯어 고치고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사람을 걷어내기 위해 공장 자체를 기계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 인간이라는 하드웨어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무엇보다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반면 AI의 연산 능력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총을 들고 인간을 사냥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라는 냉정한 시장 논리 앞에서 인간의 몸값이 0원에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감성이 필요한 일은 인간이 해야지. 그래도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지. 머스크는 이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AI는 인간보다 더 잘 흉내내고 인간보다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인간보다 훨씬 더 싼 값의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이 직업을 갖는다는 건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치 주말에 취미로 도자기를 굽는 것처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유희로 전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취미 생활을 유지할 돈을 누가 주느냐는 것입니다. 머스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건 인류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기업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토록 태평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산업혁명을 배웠습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방직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결국엔 패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많은 디자이너와 판매직이 생겨났다고 배웠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자수와 주판을 두드리는 격리직은 사라졌지만 프로그래머와 데이터 분석가라는 고연봉 직군이 탄생했습니다.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도 기술이 낡은 직업을 없애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과 지금의 AI는 본질적으로 대체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증기기관은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근육을 쓰는 대신 기계를 조작하는 뇌를 썼습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계산 능력을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계산 대신 판단하고 기획하는 창의성을 썼습니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인간은 기계가 범접할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AI는 그 마지막 도피처인 인지와 판단, 그리고 창의성의 영역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기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영역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컴퓨터와 엑셀의 등장은 목수에게 전동 드릴을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도구가 좋아졌으니 목수는 더 빠르고 정교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생산성이 올라갔고 목수의 몸값도 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온 지난 50년의 기술 혁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성형 AI는 전동 드릴이 업그레이드된 게 아닙니다. 설계도만 던져주면 알아서 집을 짓는 로봇이 등장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전동 드릴을 얼마나 잘 쓰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주는 더 이상 목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뿐입니다. 우리는 AI를 여전히 도구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명령어를 입력해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는 도구가 아니라 에이전트, 즉 대리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인간의 손을 돕지만 대리인은 인간의 존재를 지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산업혁명의 성공신화에 취해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업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이 정말 인간의 고유한 영혼이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저 지금까지 기계가 비싸서 사람을 썼던 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망설여진다면 이미 위기는 여러분 책상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기계가 하고 중요한 판단과 결정은 사람이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고 AI가 우리의 비서라고 생각합니다. 비서가 일을 잘하면 주인이 편해지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비서가 주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주인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의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높은 연봉을 받았던 이유는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건 인턴이 해도 그걸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부장이 했습니다. 과거의 컴퓨터는 A를 입력하면은 무조건 B를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는 A를 입력하면 맥락을 파악하고 B와 C 중에 더 나은 것을 골라서 제안합니다. 심지어 왜 그걸 선택했는지 논리적인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 부장님의 직관이나 경험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낡은 고집이 됩니다. 여기서 더 잔인한 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기술을 배워라, 전문가가 되어라, 이 말들이 유효기간이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해온 성공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숙련도를 쌓으면은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온다는 인과 법칙이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 같은 게 통했던 시대죠. 10년차 번역가는 연차 번역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고 그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 숙련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그림을 연습해서 웹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10년의 세월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중학생이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루 만에 그 작가와 비슷한 수준의 그림을 뽑아냅니다. 심지어 채색은 더 깔끔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여기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10년 노력한 작가의 땀을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결과물은 같은데 비용은 100분의 1인 중학생의 그림을 선택할까요? 시장은 냉혹합니다. 이게 바로 노력과 보상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성실함이 무기였습니다. 남들이 잘 때 안 자고 공부하고 연습하면은 반드시 그 격차만큼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라는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 맨몸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10년 동안 외워도 실시간 통역 AI를 낀 사람보다 영어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성실함이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박탈감의 정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벽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분노하기보다 무기력해집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노동이 점점 비싼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가정하고 딱 1분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물은 훌륭하지만 매일 컨디션이 다르고 가끔은 아프다며 결근하고 기분이 나쁘면 업무 효율이 50%로 떨어지는 직원입니다. 게다가 이 직원은 밥도 먹여야 하고 법적으로 휴가도 챙겨줘야 하고 퇴직금도 적립해줘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물은 80점 정도지만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고 전기세만 내면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이 시스템은 감정이 없어서 상사의 피드백을 감정 노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 입력으로 처리해서 즉시 수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간은 너무나 불확실한 변수 덩어리입니다. 반면 AI는 예측 가능한 상수입니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혐오하고 예측 가능성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래도 AI는 인간의 섬세함을 못 따라온다. 아직 퀄리티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아직은 인간이 더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보다 빨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시끄럽고 고장 잘 나고 매연 뽑는 흉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차를 없앤 건 압도적인 성능이 아니라 압도적인 생산성이었습니다. 장인이 만든 수제 구두가 공장 구두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수제 구두를 신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공장이 들어서면서 장인이 사라진 이유는 공장 제품이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적당한 품질을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지금 노리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만큼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보다 100배 싸고 100배 빠르면 시장은 기꺼이 약간의 퀄리티 저하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차이마저도 데이터가 쌓일수록 영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노동은 명품 가방처럼 아주 특별한 때에만 큰 돈을 지불하고 쓰는 사치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희망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면 되지 않나? 단순 반복은 기계 주고 우리는 예술하고 기획하자.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위험한 거짓말인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인간만의 성격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하는 창의성의 99%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감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들을 섞고 비틀어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편집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섞고 합치는 능력에서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평생 볼 수 있는 그림이 수만 점이라면 AI는 수십억 장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고민해서 카피 한 줄 쓸 때 AI는 1초 만에 100개의 후보안을 던져줍니다. 물론 그중 90개는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는 쓸만하고 그중 하나는 인간의 허를 찌릅니다. 이제 창의성조차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산품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글 좀 쓰고 그림 좀 그리면은 중간 정도의 벌이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히 창의적인 중간 계층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AI가 만든 초안을 수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위 1%의 디렉터만 살아남고 나머지 99%의 실무자들은 AI라는 거대한 믹서기 버튼을 누르는 오퍼레이터로 전락하거나 아예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창의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나는 안전할 거라고 최면을 걸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창의적인 업무, 정말로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이 담긴 고유한 작업입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창의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입니까?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기본소득을 얘기한 걸까요? 그게 정말 복지 정책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기본소득, 많은 분이 이걸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용돈을 주고 나는 그 돈으로 놀고 먹으면 되는 지상낙원. 하지만 이건 복지가 아니라 시스템 유지비입니다. AI와 로봇이 물건을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돈이 한 푼도 없다면은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멸종하면 기업도 망합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기업이 만든 물건을 소비해줄 사람을 살려두기 위한 일종의 산소 호흡기 같은 겁니다. 머스크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의 빈곤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판 자체가 엎어지는 걸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소득을 필연적인 미래라고 부릅니다.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면 시스템이 멈추니까 억지로 주입하는 윤활유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또 당첨돼서 평생 놀고 먹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은퇴한 가장들의 가장 큰 고통은 경제난이 아닙니다. 바로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는 그 무력감.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는 건 사회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생산적인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이 손을 대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냥 돈 줄 테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비만 하세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격리입니다. 경제활동이라는 사회의 메인 무대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당해 관객석에 앉아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머스크가 말한 의미의 위기입니다. 과거에는 가난이 공포였다면 미래에는 무가치함이 공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돈은 국가가 줄지 몰라도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아무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영역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AI는 정답을 찾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이거 그려줘, 이거 분석해줘 라고 명령하면은 기가 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AI는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욕망하지 않습니다. 명령어가 없으면은 슈퍼컴퓨터도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미래의 계급은 정답을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그 질문에 대답만 하는 기계, 그리고 기계가 주는 답을 소비만 하는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답을 맞히는 교육만 받았습니다. 수능 점수 잘 받고 토익 점수 잘 받으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이제 AI가 0.1초 만에 해치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방향 설정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인간은 불행해질까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AI가 다 해주니까 편해서 좋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미래에 시스템이 주는 돈을 받으며 조용히 소비만 하는 승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AI라는 압도적인 도구를 손에 쥐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증명할 것인지 그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대체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 시대의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